다들 영화 매거진 필진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취향에 따라 영화 취향 좀 비슷하고 글을 쓰고자 해서 만난 분들인데 저는 일단 이런 필진분들을 좀 모아서 그 소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 3회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경장편 소설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네네. 수상을 하고 그 부디 열지 않게끔이라는 그 소설을 이제 출간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만나 뵙기 전에 그 읽어봤어요.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아주 짧아가지고. 네, 지하철이나 이동할 때 딱 들고 가방 안에 넣고 읽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소설을 이렇게 많이 읽지는 않는데 그 속도감 있게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네. 그 소설을 어떻게 쓰기 시작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소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쓰는 거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옛날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장문반도 좀 있고, 매달 약간 문집 같은 걸 저희 학교에서는 좀 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일기만 쓰고 그러긴 좀 뭐하니까, 나도 좀 꾸며낸 얘기, 소설, 동화 같은 거 써볼까 해서 사실 그게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고, 그 뒤로 약간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소설? 그러니까 픽션 쪽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진 않았고, 한 2, 3년 정도 됐었고, 그 수상해서 이제 출간됐던 게 처음으로 써봤던 제일 긴 소설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운 좋게 책으로 나오게 됐고 되게 빠르게 나오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음과 모음 이 출판사에 이제 원고를 출품을 하나요? 이렇게 투고를 네, 하잖아요. 네. 하는데 이번이 처음 투고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실 여러 번 도전을 하셨던 거예요? 그 해에 이제 신춘문예를 좀 단편 소설 2개 정도를 투고를 했었는데 그건 안 됐었고, 근데 신춘문예는 워낙 장벽이 좀 높고 단편 소설을 진짜 컴팩트하게 잘 쓰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문예창작과 졸업생들, 문예창작과 재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소설 작법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고 소설 쓰는 것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약간 그런 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라 그쪽에서는 경쟁하기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근데 좀 얘기를 쓰다 보면 저는 좀 긴 서사를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 페이지 내에 단편도 물론 좋지만 좀 더 길게 한 100페이지 넘어가는 그런 얘기를 쓰는 게 저의 성향이 좀 맞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처음으로 좀 길게 한번 써보자 싶어서 냈던 게 이 소설이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 모티브라고 하나요? 그게 되게 좀 새로웠거든요. 두 여성이 직장 안에서 친하진 않았지만 이거 다 스포해도 되나요? 친하진 않았지만 어떤 이제 계기로 인해서 이제 친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이게 어쨌든 소설 소개에도 좀 나와 있는 얘기라 그 2명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러니까 변호인 인간이 갑자기 되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되게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서로 약간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데서도 그렇고 내 편이라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되게 독립적인 인간들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좀 가까워지면서 같이 유대하고 공감하는 부분을 서로 나누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네. 그 제목이 부디 열지 않게끔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그 목차에서 저는 또 한번 새롭다. 이게 목차가 계절이에요. 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고 저는 사실 이제 목차를 보고 제목도 그렇고 목차도 그렇고 1년 동안 남녀가 둘이 사랑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네. 그건 아니고 배경은 또 회사 네, 여행사라는 네. 그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보면 되게 현실감 있는 대화를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직접 그런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좀 겪으신 내용을 이렇게 넣으신 건지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겪은 내용을 넣은 건 전혀 없고요. 전부 다 어쨌든 픽션이니까. 제가 실제로 뭐 변호인간이 되어본 적도 없었고, 네. 근데 직장 생활은 계속 해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상사나 뭐 이런 분들이랑 나누는 대화 그런 것들은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약간은. 네. 네. 그러면 그 영화를 리뷰를 하셨고 또 소설을 쓰셨잖아요. 그 두 글을 쓰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건 사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한 얘기를 쓸 때는 이미 그 영화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내가 세계 최초가 아니고 그거는 되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 있고 한 창작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서브로 그 창작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하고 리뷰하는 거는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사실관계도 조금 되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입장이 되게 뚜렷해야 돼서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고 제 기준에서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 머릿속에서 창작을 하는 얘기이다 보니까 좀 더 편해요. 네,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두 개가 너무 극명하게 다른 장르다 보니까 이게 종종 이렇게 소설을 열심히 쓰다가 이제 영화 리뷰를 써야지 하고 이제 데스크에 창을 열어놓으면 그게 확 바뀌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서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둘 다 글이라는 공통점은 어쨌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있는 원작을 내가 쓰는 것과 내가 원작을 만들어내는 것과 그 차이가 조금 있죠. 근데 이제 소설이 조금 나에게는 좀 더 네, 편한 것 지금은 같다. 네네네네. 그러네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료 조사도 필요하고 네. 그 창작 만드신 분의 어떤 의도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또 글을 쓰실 것 같거든요. 그 부디 얼지 않게끔 소설을 이제 쓰셨고 추후에 또 집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리디북스라는 곳에서 리디북스 오리지널로 계약을 해서 단편 소설을 한 3편 정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편 하나 쓰고 있고, 뭐 이것저것 좀 에세이도 하나 계약이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좀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편이에요. 특히 좀 소설을 좀 위주로 이번에도 리디북스랑 같이 올해도 같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글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글쓰기 강좌 책도 많고 또 기업에서나 또는 뭐 요즘에 크리에이터들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시기 전에 직접 좀 미리 게스트분을 소개드리고 글 쓰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댓글을 제가 받았는데 짧게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김기현님께서 저도 글 쓰는 데 관심이 많은데 소재는 어떤 곳에서 영감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너무 긴데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소재는 사실 어디서 영감을 받는다 막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쓰시고자 하는 글에 따라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영화 리뷰라면 당연히 영화에서 받겠지만 소설 같은 경우라면 뭐 주변에 그냥 평소에 생활하다가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 네, 그런 데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되게 글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저는 좀 옛날에 했었던 여행이나 좀 이거는 좀 되게 특이한 경험이다. 약간 그런 남들이 잘 못할 경험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에서 좀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관찰도 좀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신 편인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디테일을 좀 자주 보는 편이고 제가 자전거를 되게 오랫동안 탔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니거나 그런 때는 잘 못 보던 그런 지점들을 좀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좀 걸어 다니고 돌아다니려고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쳤던 뭐 길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다, 약간 이런 경험도 하게 되고. 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절판됐는데 행복을 파는 난장이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는 아마 무민 캐릭터로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 무민의 옛날 버전 책인데 지금은 절판된 책이고, 그 책은 이제 무민 시리즈로 최근에 복간해서 이제 발간을 했는데, 그 무민 때문에 제가 아마 소설을 쓰게 된 게 아닐까. 되게 어렸을 때 읽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행복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건- 책인가요? 그런 건 전혀, 그러니까 행복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게 1970년대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어떤 뭐 북유럽의 무슨 캐릭터 이런 걸 소개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좋게 사람들이 그냥 한번 읽어볼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알라딘이나 뭐 인터파크 이런 서점에 무민 치면 나오는 그 소설책들, 그 책들이 이 책의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책인가 봐요. 네네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네. 반반치킨님께서 작가의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작가를 하시면서 단점, 장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작가라는 것의 작가 타이틀의 좀 장점은 그냥 좀 새로운 전혀 몰랐던 어디에도 없었던 세계를 내가 창조할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자부심? 그런 게 있지만 단점은 내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서 사실 저희끼리는 엄청난 가내수공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뭐 이렇게 타이핑 하나 치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고 이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무조건 머리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걸 또 손으로 써내야 되고 한 번 또 뒤집어서 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품이 많이 드는 일인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비해서 수익이 그렇게 높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리치아님께서 글 쓸 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중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문장은 어디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첫 문장, 맨 마지막 문장. 글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첫 문장,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으로 그 소설 전체를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흐름이라는 게 처음에 약간 좀 더 보면 재밌겠다 약간 이런 걸 좀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든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면 그 소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첫 문장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서점 가면 책 열어보고 첫 문장 약간 처음 페이지 몇 번 보고 사야겠어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문장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 어쨌든 처음 쓴 거는 나중에 가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다시 퇴고를 하면서 다시 고치고 그런 편이에요. 이건 제가 궁금한 질문인데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요. 퇴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인내심?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의 글은 엉덩이를 쓴다는 얘기를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체력? 네, 체력이 진짜, 네, 맞아요. 사실 그게 체력이 뭐 여러 가지를 다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들 보면 오래 일하신 분들은 허리도 아프고 디스크도 오고 막 이러신데 저도 사실 그래서 그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저는 글이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4번 이상은 땀 흘리는 운동을 좀 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선배 작가들을 보면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통 한 5년 차, 6년, 7년 차 이상부터 이제 오는 건강의 징후들이 다들 비슷해서 작가들은. 네. 어쨌든 운동이 답이다. 운동을 해야 돼요. 감사해요. 사실 또 짧은 질문들이지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답변들인데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중간에 앞으로의 또 집필 계획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든 어떻게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 이런 게 있을까요? 내가 영화와 소설을 이제 통해서 뭔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냥 특별한 건 사실 없고 지금 걸려있는 계약들과 마감들을 하나씩 근데 특히 마감들을 하나씩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하나씩 쳐내고 그냥 계속 소설 쓰는 그냥 그 정도 되게 특별하지 않지만 어쨌든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하나씩 그냥 숙제를 푸는 정도? 과제를 해나가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시던 일을 그냥 일상을 잘 일상을 지켜야 잘, 그게 또 계획과 목표를 이루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주터뷰 또 이렇게 오셨는데 인터뷰 하시니까 어떠세요? 많이 사실 인터뷰를 많이 하시고 저희보다 훨씬 또 좋은 곳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희 부족한 이 인터뷰를 어떻게 또 소감이 어떠신지. 근데 저는 영상 인터뷰 되게 오랜만이어서 되게 재밌고 이제 이게 인터뷰하는 거랑 좀 이렇게 실제로 영상으로 나오는 거랑 또 다를 테니까 그게 좀 기다려지는 게 좀 재미있었고 되게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거의 집에서 일을 하고 프리랜서 편집자로 일하고 소설가로 글 쓰고 이러다 보니까 말을 이렇게 많이 할 일이 사실 없어요. 근데 오늘 되게 오랜만에 말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서 뭔가 약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저도 코로나가- 오늘 이 마스크가 너무 답답한데 네. 이 표정과 이 느낌을 다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오늘 이 영화와 또 소설 글 쓰는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또 관심도 또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나와주셔가지고 여러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 잘 지키시면서 좋은 작품들을 또 꾸준히 계속 또 출간해 주시고 또 추천하신 그 영화도 챙겨보고 매거진도 저도 한번 아직 못 봤거든요.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터뷰는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